기자 없는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이 아니죠. 그냥 회견이죠. 회견도 아닌가요? 어제 오후 1시 13분 장관 브리핑 80분 전 1시간 20분 거의 직전입니다. 이 정도는. 법무부가 기자실에 통보를 합니다. 장관 발표 이후 별도의 질의응답은 하지 않을 예정. 그러니까 질문 안 받겠다. 통보한 거예요. 그러자 기자단은 황당하죠. 아니 묻는 게 기자의 역할이고 듣는 게 기자의 역할인데 묻지는 말고 듣고만 앉아있으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수차례 요구할 수밖에 없죠. 아니 장관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자 오후 2시 15분 전, 그러니까 장관 브리핑 바로 직전 15분 전에 법무부가 답변을 합니다. 브리핑 자료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기자들이 질문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기자단이 그렇다면 회견장에 가지 않고 내용도 다루지 않겠다라고 장관의 브리핑을 보이콧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 시각에 나홀로 발표를 강행합니다. 그렇다면 기자들이 박상기 장관에게 과연 무슨 질문을 하려 했는지 저희 법무부 출입 기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건 동아일보 채널A뿐만 아니라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모든 기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기자들이 묻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법무부의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이 진상조사단이 검찰에게 윤지호, 장자연, 김학의 사건의 수사를 권고했는데 다 무혐의로 드러나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이 과거사위가 왜 배포했는지, 그리고 무리한 수사를 권고한 데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 주무부처 책임이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입장인지를 물으려 했다는 거예요. 같은 기자인 제가 봤을 때 당연히 기자들이 물어야만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결국 질문을 받지 않기로 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 출신에게 바로 여쭤봐야 될 건데 김희정 장관이 여가부 장관을 네. 또 수행하면서 많은 여가부 출입 기자들과 또 브리핑을 가지셨잖아요. 네. 기자들에게 질문 안 받겠다고 해서 기자들이 이렇게 보이콧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죠. 저희 부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기자가 없는데 기자회견이라니요. 이거는 아까 홀로 브리핑이라고 굉장히 앵커께서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원맨쇼도 아니고, 더군다나 내용 자체가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진상조사를 1년 6개월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하면서 현재 스코어 국민들하고 소통을 안 하겠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과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사시 밝히면서 현재 이 시점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은 거 상당히 모순됐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법무부는 부처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한 40여 개 언론사가 등록이 돼 있고 등록 기자만도 266명이더라고요. 많네요. 네,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부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40여 개 언론사 266명의 기자들과 약속을 한 약속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그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등록되지 않은 기자단들도 이런 날 이렇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KTV 같은 경우는 법무부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데 다 오는데 거기는 정부 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카메라 하나 달랑 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1년 6개월의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그 내용을 단 8분에 혼자서 읽고 가버렸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그게 장관으로서의 책무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 내용인지를 묻고 싶어요. 그런데 특히 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통이라는 거는 쌍방향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상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과거사 진상조사위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고 이렇게 1년 6개월간 온 국민이 관심을 가졌는데 거기서 얻은 결과는 무엇이고 앞으로는 여기서 나온 후속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이따 다룰 장자연 사건에서 후속으로 윤지호 사건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국민들은 너무 궁금한데 누구하고 질의응답할까요, 장관님? 묻고 싶습니다. 이제 최영일 평론가, 네. 기자들이 하려 했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법무부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물어서 조금 전에 이제 소개를 했는데 네네네. 기자들이 물으려 했던 질문이 사실 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뭉뚱그려서 나왔지만 사실은 과거사위가 다룬 이 재수사를 촉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걸 하나 여쭤보면 제가 만약에 기자 입장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이런 거예요. 자, 과거사위에 대해서 발표를 장관이 하셨는데 8분의 내용에 디테일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럼 제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말입니다. 과거사위에서 권고를 한 게 아니고 아까 권고했다고 하는데 이거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 권고보다 강하게 반드시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수사단이 얼마 지나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특수성폭력 뭐 잘 모르겠다. 그다음에 이전 정권의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한 거 무혐의다. 그럼 그냥 뇌물 한 1억 7천여만 원 찾아냈는데 뇌물로 기소한다. 그럼 국민적인 궁금증은 처음에 이게 굉장히 별장 성접대라고 얘기했지만 성접대가 아니고 그건 윤중청과 김학의 입장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많은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지금 뭐 이 수년간 묻혀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뇌물도 오갔다면 이건 중범죄 아니냐. 그다음에 이전 정권에서 법무차관으로 발탁을 해놓고 무리가 터지니까 경찰, 검찰에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느냐. 이거 명명백백히 수사해서 진위를 밝혀달라. 이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참 답답했던 게 공소시효가 간당간당해요. 이 공소시효 누가 까먹었냐? 검찰이 까먹은 거 아니냐? 2013년, 14년에 수사 제대로 했으면 왜 촉구를 했겠습니까? 법무부의 뭐 과거사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질문할 게 너무 예, 과거사위가 발표한 것과 이 수사단이 발표한 것과 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드러난 게 없어요. 뭔가 용두사. 예. 그렇다면 뭐하러 법무부에서는 강하게 촉구까지, 재수사를 촉구까지 했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아까 뭐 고 장자연 씨 수사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게 여러 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8분 발표를 했다면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사실 1시간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한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질의응답이라도 장관께서 받으시고 사실 질의응답을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장관은 기자 질문 받지 않겠다. 대신에 다른 관계자들에게 물어봐라. 충분히 답변해 주마. 이런 이야기는 했어요. 백브리핑 서비스는 남겨두긴 했는데 사실은 기자들이 묻고 싶은 건 주무부처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과의 소통 문제에서 문을 닫았다는 비판을 면킨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예. 봅니다. 그럼 여기서의 궁금증은 박용진 의원님. 어차피 기자들이 뭐 질문할 건지는 다 예상을 했고 네. 내가 기자들의 질문 안 받는다면 그 이후에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도 다 예상을 했고 지금 이 논란이 있을 것도 아마 예측했을 텐데 그렇죠. 왜 박 법무장관은 이걸 알면서도 저랬을까? 그리고 저도 궁금한 내용이고요. 제가 여당 의원이니까 이런 거는 좀 디펜스 해주겠거니 생각하시면 오해하시고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자라고 하는 직업은 물어야 기자다. 그래서 어떤 것도 질문할 수 있다. 여기서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뜻이다. 질문을 하거나 물어뜯거나 둘 중에 하나다. 예. 그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요. 보수 쪽에서도 불만, 진보 쪽에서도 불만입니다. 예. 당연히 국민적인 의혹이라든지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자들이 질문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한 답을 이 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던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듣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을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질문은 받지 않겠다. 내가 읽고만 갈란다. 대변인하고 얘기해라. 그러실 거면 굳이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유튜브 방송 하시면 되고. 하셔라. 예.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 이메일로 기자들한테 전달하시면 될 일을 굳이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기자들과 이런 마찰이 생겼으면 저는 이 순간부터는 이제 법무부 장관과 또 그 법무부 대변인에게도 좀 나무라고 싶은데 이렇게 마찰과 갈등이 벌어졌으면 그거를 좀 어떻게 좀 그 잘 넘어가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또 협의와 조정을 좀 예. 진행하는 게 맞지. 저렇게 니네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갈란다. 이런 식으로 불통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다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게 부담으로 온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화가 나서 제가 지금 그래서요. 예. 좀 저는 이거 비판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 주무장관이 그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정도 대답하시고 나머지는 자세한 내용은 대변인이나 관련 실무자들이 답하도록 하겠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도도 열어주지 않는 태도 때문에 좀 답답한데요. 2016년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국방부가 진행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 기자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카메라와 네. 사진 기자들이 카메라와 이 사진을 다 밑에다 내려놔 버렸어요. 안 찍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였어요.